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무효의 세 번째 주제,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얘는 문제 구성할 때 되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불공정이라는 사례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1억짜리 물건을 7천에 샀다, 이게 불공정이냐라고 봤을 때 애매해요. 5천에 샀다, 불공정이냐, 딱 애매해.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고요. 이건 이제 공식처럼 지문 의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강행 규정,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라고 했었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했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외에도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것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 표시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서 취소가 되게 되면 이것도 무효. 이 중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 세 번째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근데 선의 제3자 얘기는 어디에서 출제하냐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 적극가담, 이중매매할 때 주로 쟁점을 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의 제3자 보호 때문에 아까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일반적인 지역에서,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세력 등기,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 또 하나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직접 거래, 이런 것들은 무효까지는 아니다. 선의 제3자 보호 문제가 터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서 아예 그건 유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 이것은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데 뒤쪽은 쟁점 안 되고요. 그냥 용어의 정의, 도대체 무엇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냐라고 하는 것. 자, 우리 민법에서 10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조 위반의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스토리를 가면 공박, 무경험, 그리고 경솔, 그리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럼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자,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 법률 행위를 했던 사람은 어떻다? 10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요, 취소와 다르게 언제든지 주장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취소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 공박이 뭐냐라고 하는 거, 경제적으로 곤궁한 거, 형편이 어려운 것을 공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1940년대, 30년대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공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도 곤궁함을 느끼지 않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도 곤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불안해서 자기의 부동산을 급매로 팔았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출제 포인트, 이때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까지도 다 포함을 하게 된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출제 포인트 답이 됐었고요. 두 번째,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한 상태를 가리켜서 무경험이라고 부른다. 특정한 영역에서 거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가리켜서 무경험. 만약에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뭐라고 한다? 무경험이라고 정의한다. 경솔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그럼 이제 차를 붙여 가봐야 되죠. 자, 지금
판단. 자, 궁박인지 여부 판단. 자,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네요. 자, 아까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상대방. 그럼 두 사람 사이의 법률행위, 요거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까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자, 이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시해? 계약서에다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이 됐을 때 갑은 경우에 따라서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박 플러스 그 다음에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전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자, 공박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 갑이 얘기하는 거야. 야야, 지금 카드빚하고 등등등 골치가 아파서 지금 채권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빨리 이거 팔아줘, 빨리 팔아줘. 병한테, 대리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빨리 팔려고 하니까 좀 싸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안이 있다. 그래서 누가 갑이, 자, 아니야, 이거는 우선 카드빚 그걸로 맞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때 뭘 주장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정이 공박해서 시가 1억짜리인데 4천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겨우 카드빚은 갚았다. 이제 해결한 거야. 그럼 이제 뭘 주장하면 되는 거야? 무효를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좀 이따 보시게 돼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요, 대가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야. 걸리면 작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2천만 원에 팔았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걸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갑은 병한테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니까 등기 무효 이렇게 가는 거고, 대신 이 을이라는 매수인은요, 자, 2천만 원 돌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가겠다라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약간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만약 1억짜리 물건을 만약 2천만 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소유권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다만 이렇게 했다가는 단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비 내린 날 산속에서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왜? 몰라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그게 좀 불편한 거고, 나머지 법적으로는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악용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에서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의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경험 또는 경솔 이거 들어가고 현전 불균형이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대리인의 무경험 또는 경솔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요소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해서 자, 무효를 주장할 당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방식,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겠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라고 하는 것을 25년 전에 1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1억에 샀어.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토지가 한 200억 가치가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 갑자기 갑이 얘기하는 거야. 한 200억 가치인데 내 1억에 팔았네? 그러니까 뭐가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네? 무효네? 등기 돌려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자, 지금 이게
25년 전에 1억자 공시지가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시가 가치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주장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게 200억 가치가 있었어. 뭔 소리야. 이게 선산 조상들의 뼈가 붙어있는 그런 땅이니까 2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25년 지나서 뭘 또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25년 전에 1억이 팔아먹었다고요.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땅값이 한 200억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합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자 지금 200억짜리를 내가 1억이 팔았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는 그 당시에 이미 200억 가치가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1억에 금매에 팔았던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시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인간이 있었던 거야. 20년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팔았던 땅 무효 이걸 주장했던 사람 법을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렇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래서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면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피해자는 폭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자, 요 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건축을 하는데 자신의 지분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매도 청구 제도가 있는데 없던 시절에 자, 재건축 조합이 을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을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축 조합에서 갑의 지분을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조합원 지분을 2천만 원을 계산을 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 차를 못 팔겠다. 배째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면 재건축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 워낙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얼마에 팔 거냐 그러니까 5천은 줘야 돼. 5천 줘야지 내가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을이 머리를 굴립니다. 7천에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다시 갑을 5천 달라고 그랬어. 근데 을은 갑자기 택도 없이 7천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 뭘로 걸겠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2천짜리를 7천에 사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하게 되면 피해자가 누굽니까? 얘가 피해자죠. 2천짜리를 7천에 어쩔 수 없이 공박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반대를 해서 사업 진행 안 되면 경제적으로 큰 금리부터 시작해서 개판 돼버리니까 공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천에 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 재건축 조합에서 뭘 주장한다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해서 만약 이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피해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줬던 평당 7천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폭리자는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래서 무서워요. 다시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결정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피해자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 5천 정도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안 걸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7천 준다고 해라. 7천. 그럼 그 사람 되게 좋아할 거란 말이야. 이게 웬 떡이냐. 근데 만약 그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이것은 피해자만 부당이득 반환 7천 줬던 거 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폭리자, 갑은 폭리를 취했거든요. 자기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악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 근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놈이 약간 또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40%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계약 체결하는 거야. 돈 받아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불공정한 법률을 걸어버리는 거야. 불공정한 법률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해? 만약에, 아니, 이렇게 한 거지. 금리를 40%를 다, 그럼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60%를 주겠다고 계약을 제안을 하는, 역제안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어떻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폭리자는 어떻다? 돈 줬던 거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불공정한 법률이 이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법을 좀 아는 것들은 거꾸로 악용을 합니다. 아까 이게 실제 재건축 조합 사건이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에서 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들리는 얘기가 평당 5천이면 팔 것 같아 라고 중간에 말을 흘렸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심이 뚝 되고 평당 7천을 팔아라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매우 기뻐하지.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평당 7천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분권을 넘겨줬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 백사조 위반으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문제가 터진다고요? 피해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피해자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백사조 위반이 이래서 무서워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인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이슈.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적용 배제. 무상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다? 소위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반 당사자의 공박, 무경험, 경솔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 과정이 아니다. 증여 같은 경우 어차피 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념이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경매에서는 아무리 싼 값에 낙찰을 받았다. 원래 물건 소유자가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무효야. 자, 돌려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경매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를 차용을 해버리게 되면 경매제도가 형해됩니다. 물건을 싸게 낙찰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백사조 위반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제도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무상계약과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료 교재 가지고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지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최소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 소리냐면, 자, 만약에 2천만 원짜리 토지를 1,0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50%의 거래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조문 자체가 뭐라고요? 현전 불균형 플러스 공박, 현전 불균형 플러스 무경험, 현전 불균형 플러스 경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 공박했다고 해서, 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경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옳은 표현. 4번 똑같은 얘기죠.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5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표현. 6번 답이 됐네요.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공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7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옳은 표현. 8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데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지문이고요. 자, 9번 지문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무경험은 경우서는 어떻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10번 지문인가요? 자,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년 지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1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다 같은 말이죠. 오른쪽에 12번 답이 됐네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뒤가 틀렸죠? 자,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걸 갖고 트릭을 썼네요.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지문 가볼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이런 거든 기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서 틀렸죠? 증여에 있어서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 같은 얘기.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의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요게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지문 전부입니다. 얘는 약 3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지문이고요. 출제 기술상 보시게 되면 기본 정의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공박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 공박의 범주와 판단 기준. 자, 심리적 원인에는 공박도 포함되고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공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무경험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 경설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리행위에서 무경험 경설의 기준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현저한 불균형, 요즘에 문제 구성하고 있죠. 법률행위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슈가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걸 주관적 가치에서 틀리게 뽑아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직접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로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피해자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아무것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박, 무경험, 경솔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개털되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이드 쟁점으로서 계속 구성되고 있는 거, 이건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의 폭리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무상계약이라든가 혹은 경매에 있어서는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절대적 무효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대적 무효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